청년 도약계좌 영상에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년 도약계좌 댓글 읽기 챌린지로 댓글이 대부분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청년 도약계좌 의외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라는 쪽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라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꿀팁까지 오늘 청년 도약 계좌의 모든 것 집단 지성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힌트 얻으셔서 우리 김잔잘 구독자님들끼리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더 많은 자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잔잔하게 첫 번째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제가 지난 영상, 핵심 개념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는데요. 이게 청년 도약 계좌가 연 9.54%까지 이자를 보장한다 라는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사람이 70만 원을 풀로 한도를 채워야지 9.54% 적금식 이자가 충족이 되고요.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이 이자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이자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청년 도약 계좌가 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금리 4.5%가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2년간 변동금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얼마나 고금리를 유지해 줄지 잘 모르겠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즉 3년까지는 고정금리지만 2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이자율이 바뀐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면 그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도 지금은 동결 상태에 있지만 올리기보다는 내릴 일이 좀 더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낮아질 예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측에서는 첫 번째, 이자가 소득에 따라서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을 이자가 3년 후에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이 별로다. 1, 2년 정도였으면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 기간에 대한 부담감, 5년 만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10만 Q&A 영상에서 유동성도 돈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돈을 묶지 않고 빼서 쓸 수 있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돈을 묶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너무 길다 라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솔직히 청년 도약 계좌 할 돈 있으면 ISA 계좌 만들어서 S&P 500, 나스닥 5년 투자만 해도 충분히 청년 도약 계좌 수익률에 최소 두세 배쯤 돈 벌 수 있는데, 이제 평생 주식 투자할 생각인데 그 돈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가 더 좋습니다 라는 S&P 500이라는 미국 지수 투자 라는 또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혹시 모를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S&P 500이 뭔가요?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펀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S&P 500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코카콜라, 디즈니, 이런 우리가 알만한 모든 기업들의 한 방에 투자하는 펀드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S&P 500의 100년 역사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0%에 가까웠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레전드 워렌 버핏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일하게 추천하는 주식 종목이 딱 S&P 500 인덱스 펀드고요. 그래서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재 최근까지도 계속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본인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당시에는 뭐가 합리적인지 달라질 수 있는데 후에 지수 투자가 복리로 늘어나죠. 저 10%가 이자에 이자까지 원금의 10%에 내년에는 그 10%까지 10%에 10%에 10%까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수 투자의 복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내가 왜 5년 동안 그 돈을 묶어놨을까 후회가 드는 건 모두에게 공통사항일 듯 합니다. 대부분 은행 상품은 복리가 아니라 은행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딱딱 붙는 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무조건 하는 게 낫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냐? 라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겨우 막차 탔습니다. 앞으로 제 나이에 정부 상품이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어차피 자유입금인데 가입해두고 비과세로 안전자산 챙기면 좋지 않나? 미국 주식이 좋긴 한데 인정하지만 주식이 아직 부담스럽다면은 청년 도약계좌가 좋다고 본다. 저도 여기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본 개념 말씀드렸죠. 너무 좋은 혜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고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그래서 9.54%라고 무조건 인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낫다라는 측에서는 적금은 안전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자율도 충분히 그래도 시중은행보다는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치고는 이자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좋다. 라는 의견 많이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굳이 최대 금액을 넣을 필요 없고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점 때문에 매월 10만 원이라도 넣으면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용점수도 올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 주신 구독자님도 계셨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20대 또는 사회초년생이 전략하고 모으는 습관 들이기 좋습니다. 저금, 소비 습관이 먼저 형성되어야 돈이 모인다. 저도 MZ세대고 청년으로서 시드머니가 너무 작으면은 10만 원에 50% 수익을 내도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은 사실 재테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모아야 돼요. 젊을 때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면은 초반에는 시드머니는 노동 아니면은 냉정하게 좀 욕심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도 똑같이 말했어요. 젊었을 때 돈 모으는 방법,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된다. 그리고 그 차익분을 저축을 해라. 이것 말고는 사실 다 허황된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 모으는 습관, 적금은 돈 모으는데 가장 최적화된 금융상품이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청년 도약계좌 너무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고 그럼 어쩌지?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과 꿀팁 다뤄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합니다. 투자는 필수라고. 그런데 청년 도약계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럼 둘 다 하자. 둘 다 하면 되잖아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유연하게
구독자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도약 계좌도 하고 나스닥 S&P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돈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높은 금리와 혜택이 있는 도약 계좌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 70만 원 풀러놓고 S&P 500도 한 달에 10주씩 사고 있어요. 비상금 개념을 청도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계 1, 나스닥 2 비율로 매달 투자하고 있어요. 월 70 청도계 넣고 나머지 몇십만 원 투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너무 좋죠. 여기에 더해서 더 알뜰하신 구독자님들 계십니다. 청년 도약계좌 70과 더불어서 ISA 연접펀 IRP 절세 계좌 3대장까지 활용하고 계시다는 분, 도약계좌 70이랑 연금저축펀드 ISA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분, 청년도약계좌 연금저축 ISA 조합, 즉 청년 도약계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절세 계좌 3대장까지 모조리 다 아주 욕심쟁이 우리 MZ 세대 분들입니다. 너무 알뜰살뜰, 너무 좋은 욕심이죠.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들은 싹 다 받아가시는 아주 알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 부분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 다 할 때의 장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년 도약계좌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일부분은 우리가 투자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 편한 투자로 더 높은 시장 수익률도 가져가 보자 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저는 이런 뷰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안전자산, 현금 개념으로 두고 이게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매달 70만원, 매달 50만원 고정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금액을 줄여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너스 찬스다.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오히려 안전자산이나 현금 느낌으로 생각을 하다가 하락장이 나오면은 청년 도약 계좌 비중을 줄이고 투자 쪽을 늘리고 그리고 너무 시장이 과열된 것 같다 하면은 청년 도약 계좌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현금 개념으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런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둘 다 한다면은 두 가지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까지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약속 지키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빈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채우기가 쉽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 우대금리가 최대금리가 1%예요. 지방은행은 우대금리가 최대 1.5, 1.7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지방은행의 경우는 우대금리는 이렇게 많이 주지만 기본금리는 오히려 낮게 준다 라는 약간 눈속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방은행 말고 메이저 은행들만 보면은 최대 1%가 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는 단순하게 급여 이체만 맞춰도 1%가 바로 심플하게 찬다 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대금리를 채우기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은행들은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충족해야지 우대금리를 꽉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정보 나만 알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려는 우리 헬로빈 구독자님의 따뜻한 마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저 역시 우리 구독자님처럼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들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